도핑이란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심장 흥분제나 근육 강화제 같은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도핑이 정의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금지 약물 목록을 고시합니다. 모든 스포츠에서는 이런 도핑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스포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두 번째로는 약물 사용으로 선수 생명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KBO에서도 도핑을 금지하고 있고 매년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물 관련 이슈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KBO에 있었던 약물 관련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2002년입니다. 2002년에는 진가병이 KBO 최초로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당시 KBO에는 도핑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가병의 소변에서 근육 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이에 대해 진가병은 후배를 대표팀에 뽑히게 하려고 일부러 소변 샘플에 약을 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즉시 일축하면서 약물 복용이 확실하다고 반박했고, 진가병은 그제서야 약물 복용을 시인했습니다. 진가병이 이 사건으로 받은 징계는 고작 벌금 200만원인데 그것도 KBO에는 약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속 구단 삼성에서 내린 징계였습니다. 당시 선수협에서 징계 사안은 아니지만 말실수는 유감이다 라는 발표를 할 정도로 선수협, KBO, 기자, 팬들까지 모두 그때는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진가병은 그해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2003, 2004년에는 팬투표로 올스타전에 출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입니다. 2005년에는 마리오 엔카르나시온이 대만 리그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KBO에서는 이시온이라는 등록명으로 롯데에서 2003년과 2004년에 뛰었는데 2004년 부상과 부진으로 방출당하고 2005년 대만 리그로 팀을 옮긴 뒤 그해 겨울 숙소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고 롯데에서 뛰던 시절에도 정체불명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06년입니다. 2006년에는 박명환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2000년대 우한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활약하던 박명환은 2006년 제1회 WBC를 앞두고 대표팀에 발탁됐고 국제야구연맹이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중 하나인 노르안드로스텐디아올이 검출됐습니다. 노르안드로스텐디아올은 근육 강화제로 분류되는 약물로 IOC가 규정한 금지 약물입니다. 당시 박명환은 지난해 어깨 통증 때문에 먹은 진통제가 원인 같다라고 해명했는데 2006년까지도 KBO에는 도핑 관련 규정이 없었고 당연히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신청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조사는 물론 KBO나 구단에서 내린 징계도 없었습니다. 국제야구연맹에서 2년간 국제대회 출정을 금지한 게 전부였고 박명환은 2006년 시즌 종료 후 LG와 4년 40억 원의 FA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2006년에는 헥터 노에시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2006년 뉴욕 양키스 산하 루키리그에서 뛰던 헥터는 경기력 향상 물질 복용이 적발되면서 2007 시즌에 50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상위 리그로 올라가고 2011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고 2016 시즌이 돼서야 KBO에 왔지만 한 번 약물 전과가 있는 선수는 끝까지 약물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입니다. 2007년에는 펠릭스 호세가 멕시칸 리그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2007 시즌 롯데에서 네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5월에 방출됐고 멕시칸 리그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되면서 멕시코 구단에서도 방출 통보를 받았고 롯데에서 함께 뛰었던 한 선수는 호세가 99년부터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입니다. 2008년에는 다니엘 리오스가 일본에서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스테로이드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리오스는 2007년 치료를 받으며 주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NPB에서는 6개월 동안이나 체내에 성분이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오스는 야쿠르트 스왈로즈에서 방출됐고 이를 근거로 리오스가 한국에서도 도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생겨났습니다. 리오스는 2002 시즌 기아부터 2007 시즌 두산까지 6년간 KBO의 정상급 투수로 활약했고 한국에서 마지막 시즌이었던 2007년에는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 승률 1위, 리그 MVP, 투수 골든글러브까지 KBO 리그를 초토화시키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리오스의 약물 사건은 KBO에도 큰 충격을 안겼고 그 이후로 2009 시즌부터는 모든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선수 전수조사가 시작된 2009년 루넬비스 에르난데스가 바로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시즌 중반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검진 결과 재활 후 복귀까지 2달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고 삼성에서는 에르난데스를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에르난데스가 방출된 이후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KBO에서는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고 당연하게도 에르난데스가 복귀할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입니다. 2010년에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로드리게스는 기아에서 영입한 투수였는데 시범 경기를 뛰던 도중에 부상을 입고 방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출 이후에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서 에르난데스와 마찬가지로 복귀 시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11년입니다. 2011년에는 김재환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파나마에서 열린 야구 월드컵 대표로 선발된 김재환은 국내에서 실시된 사전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당시 KBO 규정에 따라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산 구단에서도 무기한 훈련 중지 징계를 내렸지만 2달 후에 자연스럽게 풀렸고 김재환은 출장 정지 징계가 풀리자 봉인이 해제됐어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김재환이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고 약물에 대한 경각심 또한 지금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묻혀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김재환이 엄청나게 활약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김재환은 37홈런을 치면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2018년에는 외야수 골든글러브와 함께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한미일 프로야구를 통틀어서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2년입니다. 2012년에는 김상훈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검사에서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물이 검출됐는데 김상훈은 도핑 테스트 이후 청문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에 프레드니솔론 성분이 일부 포함된 것이고 이 약물이 경기력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KBO에서는 경기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 과정의 부주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서 엄중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김상훈이 프로 선수로서 잘 알아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약물을 복용했던 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3년입니다. 2013년에는 이승용 당시 XTM 해설위원이 사사구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과거 한국 시리즈에서 각성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커지고 심장이 불끈해진다 등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방송 후에 이게 논란이 되자 방송의 재미를 위해 과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각성제 복용에 대해 별다른 자각 없이 가볍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4년입니다. 2014년에는 이용찬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소변 샘플에서 베타메타손이 검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용찬은 피부과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의 처방에 따라 복용했다고 밝혔고 이 부분은 KBO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KBO 도핑 금지 규정상 치료를 위해 금지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용찬은 TUE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구단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이용찬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KBO에서는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입니다. 2015년에는 최진행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시즌 중 실시된 검사에서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는데 스타노조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약물입니다. 지인에게 선물받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고 부주의로 인해 성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KBO 반도핑위원회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계 복귀 후 첫 타석에서 곧바로 홈런을 쳤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속죄포라는 헤드라인으로 앞다투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최진행 사건을 보며 약물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에 따라 논의를 거쳐 2016년부터는 강화된 징계가 도입됐습니다. 추가로 2015년에는 더 클락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클락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KBO에서 뛰었는데 이후 멕시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2015년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이 적발돼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KBO에서는 2009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에는 클락이 약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008년에는 검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입니다. 2016년에는 짐 아두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검출된 약물은 옥시코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였는데 근육 강화제와 같은 경기력 향상 약물은 아니지만 KBO의 허가 없이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두치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복용했다고 밝혔고 치료 목적이었음이 참작돼서 강화된 규정인 72경기 출장 정지가 아닌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두치는 롯데에서 방출되면서 한국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입니다. 2017년에는 최경철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LG에서 방출되고 삼성으로 이적했는데 그 스프링 캠프에서 실시된 도핑 테스트에서 최진행이 걸렸던 것과 같은 성분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됐습니다. 최경철은 방출 후 은퇴를 결심했을 때 먹었던 다이어트 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경기력 향상 약물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시즌 종료 후 은퇴했습니다.
추가로 2017년에는 임석진도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는데 임석진은 고의로 도핑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피부병 치료 목적의 한약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도핑 테스트를 인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을 제외해달라고 명백하게 통지했지만 임석진이 부상 때문에 경기 출장을 하지 않던 시기에 한의사가 임의로 성분을 바꿔서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참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차 징계로 72경기 출장 정지 대상이지만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BO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던 사건들을 돌아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8 시즌 MVP를 보면 아직까지도 선수, 협회, 기자, 팬들까지 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몽키스패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